정부가 내년부터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기로 하자 쌀농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경북 지역 농가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초복인 오늘 비가 오락가락하면서 더위가 잠시 주춤했지만 복다림으로 더위를 쫓고 정을 나누는 모습이 곳곳에서 펼쳐졌습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유가족들을 위해 서명운동을 하고 손수건을 전달하는 등 온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마다 주민 마찰이 잇따라 행정기관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초복입니다. 건강하게 여름 나시기 바라면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한동안 뜸하던 재개발이 조금씩 활기를 띠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재개발을 둘러싸고 주민들끼리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보 부족과 투명하지 못한 사업 추진이 주민들의 가장 큰 불만인데 행정기관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건엽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마을 입구에 재개발을 반대한다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290여 가구가 사는 이 지역에서는 지난 2006년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아파트와 상가로 재개발을 추진해 왔습니다. 최근 추진위원회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자 추진위원회의 재개발 추진 방식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서명을 받는 등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땅이 넓게 있는 사람은 괜찮아요. 뭐 아파트를 한 칸 어떤 두 칸 어떤 다 얻었는데 저 14평 심지어요 13평짜리 아파트 현대 집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이 이 아파트를 짓게 되면 얻지도 못하고 생활 근거도 없이고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추진위원회 측은 주민 75%의 동의를 받아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반박했지만 반대 주민들은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조합을 만들어 50층이 넘는 주상복합 아파트로 재개발하는 것을 추진했던 이 마을은 6년째 사업이 차질을 빚었습니다. 사업이 지연되면서 노후주택을 수리하지 못해 불편을 겪거나 빈집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잇따랐습니다. 결국 조합 설립에 동의했던 주민 과반수의 동의로 이달 초 조합이 해산됐습니다. 7, 8년 동안에 남의 집 전세 월세로 살면서 다시 와분들 1억 내지 한 1억 5천 내지 2억 가까이 추가 부담하면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대구 시내 260여 개 정비사업 추진지역 가운데 상당수가 비슷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재개발 사업 추진지역 주민들 사이에 불필요한 갈등이 끊이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적절한 때에 필요한 정보가 주민들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노후주택이 많은 재개발 지역의 특성상 주민 불편이 커질 수 있지만 추가 부담금 같은 정보를 미리 알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저희가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규정은 없거든요. 계약적인 것도 지금 법상에는 나중에 조합 설립할 때 고지 동의를 받으실 때 주민분들한테 알려드리게 돼 있지. 주민들로서는 전 재산을 걸고 하는 사업인데도 불확실한 정보로 미래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 셈입니다. 주민이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지만 이 과정에서도 많은 정보와 이렇게 소통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여기에 반드시 관여를 해서 각 단계별로 직접적인 이렇게 정보를 지원해주는 주민의 이익보다 건설회사의 수익에 휘둘리는 것을 막고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자치단체가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기로 하자 쌀농업의 비중이 큰 경북 지역에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농민단체들의 반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의 19만 6천여 농가 가운데 쌀농사를 짓는 농가는 12만 4천 농가, 3집당 2집꼴로 쌀농사를 짓는 셈입니다. 지난해 기준 쌀 생산량은 57만 2천여 톤, 전국 생산량 423만 톤에 13.5%로 충남, 전남, 전북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쌀농사 비중이 높습니다. 쌀에 대한 관세 유예를 철폐하는 대신 내년부터 고율의 관세를 부과해 국내 쌀 산업을 보호하겠다고 정부가 밝혔지만 농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아직 최종 관세율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피해가 얼마나 될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전국 농민의 총연맹, 경북도연맹 등 농민단체는 쌀은 우리나라 농업의 근간이라며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시군청 압박투쟁 그리고 대정부 압박투쟁과 더불어서 식량 주권을 포기하는 지금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정권 퇴진 운동도 불사할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도 정부의 일방적인 쌀시장 개방 선언을 경계한다며 관세율을 농민 관련 단체와 국회에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쌀시장 전면 개방의 당위성을 이해시키고 불안한 농심을 달랠 수 있는 정부의 성의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에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고 단원고 학생들도 거리로 나섰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이들을 돕기 위한 온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세월호 유가족에게 보낸 한 시민의 편지가 온라인에서 큰 화제였습니다. 두 딸을 키우는 엄마라고 밝힌 이 시민은 슬픔과 분노, 고통을 이겨내기 힘든 유가족도 거리를 다니며 외치는데 가만히 있는 것이 부끄럽고 미안했다며 서명운동에 나선 이유를 절절히 전했습니다. 편지와 함께 전해진 건 세월호 참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무려 10,000명이나 동참한 서명이 명단으로 유가족들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서명운동에 나선 이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인터넷으로 만난 이들은 유모차를 끌고 다니며 벌써 한 달째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도 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어요. 마음은 아프지만 끝까지 하면 언젠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지라도 통과될 수 있을 거라고, 특별법이. 그리고 제대로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같은 2학년으로서 일단 많이 갔으니까 슬프고 안타깝고 힘 보태주고 싶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막아야죠. 경산에서는 20여 명의 주부들이 4천여 개의 종이배를 만들어 유가족들에게 전달했고 이달 초에는 익명의 대구 시민이 손수건 10만 장을 유가족들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지금 제 손에 쥐고 있는 이 노란 손수건, 제가 대구 와서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며칠 전에 저희들한테 10만 장이 왔습니다. 근데 대구에 계신 분이 죄송하다 하면서 이걸 보내주신 겁니다. 지역민들의 따스한 온정이 유가족들에게 큰 격려와 힘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세월호 참사 대구시민대책위원회 임성열, 김영순 공동대표 등 8명이 조원진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농성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가 난 지 100일 가까이 지났지만 아직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 것을 주장하는 한편 유가족에게 2차례나 막말을 한 조원진 의원의 국정조사위원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경북소방본부는 현재 러시아산과 프랑스산 2대의 헬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지난 2006년에 도입한 프랑스산 헬기가 어제 광주에서 추락한 헬기와 같은 기종이어서 일단 운항을 중단하고 안전 점검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소방본부는 산불 진화에 주로 사용하는 러시아산 헬기를 당분간 인명구조에 대신 사용할 계획이라며 안전 점검을 마친 뒤 운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지만 현재로서는 운항 재개 시점을 알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초복인데 하루 종일 비가 오락가락하면서 더위가 잠시 주춤했습니다. 그래도 복다림으로 더위를 쫓고 정을 나누는 모습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습니다. 초복 스케치 박재현 기자입니다. 저 담아는 좀 돌아가있어. 큰 솥에서 퍼올린 먹음직스러운 삼계탕이 어르신들에게 한 그릇씩 전달됩니다. 대구 적십자사가 경로당을 찾아 어르신들에게 뜨끈한 삼계탕을 나눠드리는 자원봉사 행사를 펼쳤습니다. 먹기 좋게 고깃살을 발라내주는 봉사자들의 따뜻한 마음이 힘이 되어 올여름 더위는 거뜬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말합니다. 아주 기분이 좋죠, 뭐. 먹고 나면 기분이 참 좋습니다. 삼계탕 전문집 등 보양식 가게들도 오랜만에 초복 특수를 누렸습니다. 대구 시내 한 대형마트에는 직접 보양식을 만들어 먹기 위해 오전부터 주부들이 몰렸습니다. 가격 부담을 덜고 소비자의 기호에 맞춰 무게별로 다양한 보양식에서부터
즉석 보양식까지 종류도 가지가지. 큰 거 작은 거 뭐 그람수대로 뭐 잘라놓고 이런 거 닭볶음 같은 것도 있고 좋네요. 복다림에 빠질 수 없는 수박 등 제철 과일의 판매량도 평소보다 서너 배 이상 올랐습니다. 삼복의 시작인 초복답지 않은 날씨 속에서도 시민들은 보양식을 즐기며 다가올 본격적인 무더위를 대비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어제와 오늘 경북 북부 지역에 기다리던 단비가 내려 메말라가던 대지를 적셨는데요. 하지만 당초 예상보다는 훨씬 적게 내려 해갈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처럼 시원하게 내리는 빗줄기에 아침부터 논으로 달려나온 할머니는 물막이부터 살펴봅니다. 조생종변은 벌써 이삭이 피기 시작하는 시기. 천수답은 그야말로 천금 같은 비였습니다. 이게 다 갈라졌어요. 며칠이라도 가물을 면하기에는 좋지요. 뭐. 농사 짓는 사람은 항상 이 뭐 하늘 비 아니면 안 돼요. 메말라가던 고추밭도 물기를 머금었습니다. 5월 정식 후 비다운 비가 내리지 않아 애를 먹었지만 이번 비로 그나마 숨통이 트였습니다. 한참 알이 굵어질 사과와 수박 등도 일시적으로 남아 더위를 싣고 해갈이 됐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가뭄이 해갈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만은 벼 잎도일병이라든가 고추 탄저병, 역병 등 병해충이 더 많이. 하지만 양이 너무 적었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간 내린 비의 양은 상주 49.5mm, 안동 22, 영주 8, 청송 3mm로 당초 예상보다 크게 못 미칩니다. 지역 편차도 커서 상주 화선은 58mm가 내린 반면 봉화는 불과 1.5mm로 거의 내리지 않았습니다. 해갈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다음 주에도 한두 차례 비는 예상되나 당분간 큰 비는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적도 부근에는 많은 태풍이 발생하고 있어서 태풍이 강수량에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큰 비 없이 33도 안팎의 고온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농민들의 걱정이 여전합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대구시설관리공단은 가뭄으로 수량이 부족하고 덩달아 수질도 나빠져 대구 신천 용두 일보에 설치해 내일부터 운영할 예정이었던 신천 물놀이장의 개장 시기를 늦추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다음 주 토요일에는 문을 열 생각이지만 수량과 수질 상황에 따라 개장 시기를 재조정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 곳곳에서 열린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를 소개하는 동네 한 바퀴 정미옥입니다. 저는 지금 대구 경북 여성 경제인 대회가 열리고 있는 인터블고 호텔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지역 여성 기업인들이 생산하는 제품이 이렇게 많다니 정말 놀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기에는 어떤 제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나요? 각종 면직물 원단을 가공 생산해서 각 가정에서 이불 커튼 등 각종 소품을 만들 수 있는 원단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모범여성 기업인 표창장 수여식과 여성경제인 창조경제 실천 선포식도 이어졌습니다. 올해 입시철이 다가오는데 복잡한 대입제도 때문에 머리 아프시죠? 대구시 교육청이 오늘부터 이틀 동안 대구 엑스포에서 제5회 대구 진학 진로 박람회를 열고 학부모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궁금증 해소에 나섭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전국 50개 대학과 진학 상담 전문가, 입학사정관 1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대학별 전형과 수시 상담을 진행합니다. 집중호우 등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하죠. 기후변화에 대한 이런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역별, 지자체별로 특성에 맞는 적응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설명회가 오늘 대구 기상대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설명회에는 환경부와 국가기후변화 적응센터,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요즘 농촌의 마을문화 활성화 사업이 번져나가고 있다는데요. 지난 2013년부터
마을 공동 문화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성주군 벽진면 수촌 1, 2에서 경로잔치가 열렸습니다. 새 단장을 한 복지회관에서 사물놀이, 풍물 공연이 이어졌고요. 오늘이 마침 초복이라 마을 어르신들께 삼계탕을 대접하는 훈훈한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이 밖에 오늘 열린 행사로는 고령 계실마을 자전거 체험마을 개장식이 있었고요. 송도해변축제가 포항 남구 송도솔밭 특설 무대에서 열렸습니다. 대구 남구청 민원실 문화갤러리에서는 봉덕일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천연 염색반 수강생들의 작품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동네 한 바퀴 정미혁이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 취임 이후 이우환 미술관 찬반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건립할 것인가 말 것인가, 대구 MBC 시사 톡톡에서 이 문제를 다뤄봤습니다. 토론 내용을 김철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우환 미술관 건립은 지난 2009년부터 대구시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백남준과 더불어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 이우환, 그리고 그 친구들이 함께 꾸미는 미술관을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타다오가 설계해서 짓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대한 작가의 어떤 미술관을 하나에 세우면서 대구의 위상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상승하고 또 대구 시민으로서의 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지금 현재 있는 시립미술관에 있는 작품들, 미술관에 좋은 작품도 제대로 못 쌓아가지고 유지가 안 되는데 그거 제대로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이거에 왜 이렇게 목을 매야 하는가에 대해서 과연 타당한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이우환 화백이 작품을 기증하고 안도 타다오를 비롯한 그 친구들도 싼 값에 설계, 그림을 제공한다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이우환 씨는 그 기증하는 거에 기준을 나오시마에 있는 이우환 미술관을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15점입니다. 15점. 네. 그러면은 친구들의 작품 뭐 이렇게 다 뭐 이렇게 해서 최대치로 잡은 작품 수량이 40점입니다. 그분의 미술관을 대구 짓는다. 그러면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다다오 같은 분을 유치한다. 그럼 돈이 얼마 되겠습니까? 100% 우리가 돈을 내서 짓는다고 생각하면 돈을 천문학적인 돈을 듭니다. 이우환 씨 작품 그 자체가 얼마나 비싼 작품입니까? 이우환 미술관 건립의 찬반 논란을 다룬 대구 MBC 시사 톡톡은 내일 오전 9시 40분에 방송됩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지난 9일 도청에서 만난 데 이어 오늘은 대구시청에서 만남을 갖고 빠른 시일 안에 상생 협력을 위한 협의기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한편 권영진 대구시장과 대구 지역 구청장 군수들도 오늘 정책협의회를 열고 일자리 창출과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할 것을 약속하는 상생협력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와 한국인권법학회는 지난 5월에 만들어진 대구의 인권보장과 증진에 관한 조례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찾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국제보상운동 기념공원 기념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조성재 대구 한의대 교수는 인권보장증진위원회 설치를 시장 재량에 맡길 것이 아니라 의무화해야 되고 인권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포항시 북구선관위는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선거 공보와 벽보, 명함 등의 인쇄물에 대학 시간 강사 경력을 외래 교수로 허위 기재한 혐의로 A모 포항시 의원을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A 의원 측은 대학 내에서 외래 교수와 시간 강사는 통상적으로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는 명칭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주택가에 주차된 오토바이를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로 49살 한모 씨를 구속하고 훔친 오토바이를 사들인 혐의로 45살 김모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 3월부터 대구시 달서구와 서구 일대 주택가에 세워진 오토바이의 킥박스를 분해하는 수법으로 오토바이 21대 4천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지난 10일 저녁 대구시 동구의 한 피자 가게에서 현금 70만 원이 든 돈가방을 훔친 혐의로 22살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돈가방을 훔친 것 외에도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직장 동료나 집주인의 집에 몰래 들어가 노트북과 디지털 카메라 등 시가 2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는 최근 연안 수온 상승으로 오징어가 좋아하는 12도에서 18도 사이의 수온대가 표층 20에서 30m의 얕은 곳에 형성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연안 표층에서 어획되는 꽁치는 주 어획 시기인 5, 6월에 표층 수온이 동서방향으로 넓게 형성되면서 어군이 밀집하지 않고 분산돼 어획량이 감소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식중독 예방 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경상북도는 야외로 갈 때는 식재료를 아이스박스 등에 이용해 서늘한 곳에 보관 운반하고 생야채는 고기나 생선, 육즙이 닿지 않도록 분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어패류는 수돗물로 두세 차례 씻고 내장은 제거해서 조리하는 한편 조리한 식품은 2시간 이내에 먹어야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7월 18일에 전해드린 대구 MBC 뉴스데스크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